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비 내리는 주말에 바쁘실 텐데 이 시간에 이걸 또 라이브로 봐주신 우리 독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구조대 시간입니다. 경제 구조대의 오른팔 민생경제 파수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빗속에서도 촛불 집회도 열리고 있고 네. 또 용산관제 앞에서는 2차 혁명주 10년대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여기 7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생방송 안진걸 TV로 생방송만 하고 또 네. 보다가 왔습니다. 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박살 내야 됩니다. 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확 줄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수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박수. 와. 자, 그리고 원래 이광수 광순회복도팡 대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아주 긴급한 사무가 또 생겨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저희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지난주 웬만하면 이번 주는 그렇죠. 웬만하면 결석 인정 안 예. 하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오시다가 또 황급히 또 돌아가셨다는. 예. 자, 그리고 오늘의 VVIP 진짜 게스트 대단합니다. NC 소프트를 오늘날에 NC로 만드신 예, 이재성 민주당 부산 위원장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하을 지역위원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총선 영입인재 2호 보고 있나 조경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보고 있나 조경태.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단했죠, 정말. 그래도 혹시 조금 한 10,000분에 1분 정도 모르실까봐 이재성 누구인가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큐! 야. 네, 대단한 이력의 이재성 위원장님. 오늘 방송은 여러분 3부로 진행되는데요. 첫째, 이재성 위원장님이 걸어온 길, 요거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여러분. 좌우 합작으로다가 정치고 뭐고 모르겠다, 경제 모르겠다 하셔도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육에는 관심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포항공대와 의대와 서울대를 제 집된 아들듯이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었는가? 요거 1부입니다, 여러분. 예. 자식 교육 관심 많으시죠? 네. 꼭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으신 분들 꼭 보시고요. 2부 한국의 IT, AI 지금 뭐 물결 등등등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참 중요한 순간에 이재성 위원장님께서 한국 IT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귀한 말씀 주실 거고요. 3부 추후에 이제 벌어질 인생 2막 정치인으로서의 꿈과 비전 요거까지 한번 쭉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성 위원장님의 인생 얘기부터 살살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원래 고향이 부산이신가요? 네, 그러면? 부산에서 네. 나고 자랐습니다. 야. 부산 사나이시군요. 예. 행님. 아니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예. 나 NC 아니야, 나 롯데 팬이야 하고 다시 외쳤던 예. 그 모습에서 굉장히 순수함과 또 개구장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부산도 사실 큰데 커오신 그 동네가 예를 들면 뭐 시골이에요, 뭐 공장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어디예요? 부산에 시골은 없습니다. 부산이 아니 죄송합니다. 약간 외곽지, 외곽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역에 딱 내리면 네. 이렇게 산이 쫙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산복도로라고 해서 아. 산 허리를 가로지르는 도로 윗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 우리는 산복도로 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예. 그 뭡니까 위면은 조금 그래도 힘든 분인가요? 더 힘들죠. 더 힘든 예, 분이에요.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서 살았고요. 네. 아버지가 부도 노동자셨기 때문에 야. 예, 바다를 보는 곳에서 살아서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도 노동자셨기 때문에 네. 부두에 배가 들어오면 출근해야 되는데 아하. 당시만 하더라도 연착이 많을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재성아 저기 배 들어오면 아빠 깨워. 그러면서 아이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어떤 날은 구름이 끼고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아하. 그래서 이게 왜일까 예. 이런 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네. 제가 첫 전공을 물리학과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안타까운데 좀
너무 세근이 일찍 들었다 그럴까요? 예. 철이 일찍 들었다? 부산말로 네, 세근이라고. 아, 굉장히 지역 고급 사투리네요. 그래서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돈을 안 내고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하. 당시에 이제 포항대가 네. 기숙사도 주고 학비도 거의 안 받아. 잠깐만 고등학교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대학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반가운 예, 얘기는요. 예. 사실 제가 네.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입니다. 근데 희망적인 겁니다. 예, 이거 예. 왜냐하면 초중학교 때 공부 못하면 네. 부모님들이 지금도 너무 막 걱정하시잖아요. 위원장님 근데 위원장님 고등학교 갈 때는 네. 그래도 시험을 봤죠. 시험이죠. 예. 비평준한 거죠. 명문고가 있고 시험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는 대부분 평준화돼 있고 일부 비평준이 일부 있었죠. 비평준이에요? 연합고사를 보셨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학년 1학기 딱 이맘때네요. 네. 이제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를 가니까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네. 이제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팁 하나는 네. 제가 주변을 쫙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를 무조건 따라다녔습니다. 네네. 오. 물리적으로 노는 시간을 줄이고 일단은 요새 말로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학교 마치고 도서관을 갔다가 네. 또 경우에 따라는 독서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계속 따라서 옆에서 그냥 똑같이 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늦지 않다. 지금 이제 좋습니다. 중3 여름방학 정도 되는 네. 학생들에게는 일단은 루틴으로 가자. 예. 게임하는 시간 좀 줄이고 텔레비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잘 들어라 얘들아. 예. 게임 회사 임원분들이 얘기한 공부할 때 게임 꺼. 나중에 많이 할 수 있다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서관 독서실을 갔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가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일단 엉덩이 받고 앉아서 아하. 예.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승부욕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네가 일어날 때까지 난 안 일어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실컷 놀면서 공부 잘하는 애 따라하면은 신세 조지고요. 예. 열심히 하는 학생을 옆으로 가서. 근데 위원장님 일단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래 앉아 있기로 하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다니기로 한 것까지도 좋은데 보통 애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고등학교 가면 되지 뭐 이런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미래 같고 그냥 다 똑같은데 곧게 딱 나 이제 공부해볼까? 이렇게 딱 변화된 혹시 계기나 뭐 있습니까? 그게 시험이었죠. 예. 어쨌든 시험을 쳐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내가 대학을 간다면은 시험을 안 치고 갈 수는 없다면 일단 이 시험을 쳐야 되겠고 딱 그때가 약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남은 네. 시점이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그 말씀은 이제 철이 좀 일찍 들었고 일찍 든 것도 아니죠. 뭐 3학년 1학기부터 공부를 했으니까요. 되게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어디 가신 거예요? 뺑뺑이라 그랬죠. 그때 말로. 거기 그냥 뺑뺑이로 가신 거예요? 뺑뺑이. 특별히 갈 수 있는 예. 특별 한두 군데 그런데 아니고 그냥 뺑뺑이로 가신 거예요? 예, 뺑뺑이로 갔고. 그럼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그때는 그래도 한 1000명 되는 시절 아닌가요? 예, 한 반에 한 60명의 예. 12학급이 있었으니까 720명 아이고, 정도. 700명인데 예. 그래도 이제 아무튼 늦게 발동이 걸려서 딱 가보니까 700명 중에 그래도 몇 등으로 시작하셨나요? 고1 때. 제가 이제 딱 들어가서 담임선생님 불러갔는데 예. 이거 조금 미안할 수 있는데 야 네. 네가 1등 했다. 저한테 그랬어요. 예. 몇 명 중에요? 예. 전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학교 과정을 시험을 봤어요. 예. 고등학교 과정을 네네네네. 보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시험은 배운 범위 내에서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이 앞서갈 필요가 없고 네.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예. 지금도 아마 그런 용어를 그대로 쓰고 예. 있는데 그러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네. 일단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 이거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한글 못 읽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놀아서 상대적으로 글을 덜 읽었을 뿐인데 네. 이거는 하면 되겠구나. 네.
영어도 똑같이 국어죠. 예, 네. 내가 지금부터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네. 이 지문을 한글로 빨리빨리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국어 영어는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이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아이,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수학은 좀 달랐어요. 네. 수학은 풀이집을 봐도 모르는 게 수학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 내가 풀이집을 봐도 모르는 것이 저한테 상당히 기분이 저도 상해서 네. 일단은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자. 네. 그리고 그 45분 수업은 사실은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예. 그거 그 친구 옆에서 딱 해서 그날 배운 거 열심히 했어요. 네. 예. 책상만 앉히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네. 조금 보십시오. 여름 방학 때 했으니까 첫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까지 한 3달 정도가 있거든요. 한 100일 네. 정도 쭉 하고 예. 오로지 그 시험 범위만 공부를 해서 네. 참고서 하나 딱 정하고 예. 교과서 문제 풀고 참고서 문제 풀고 해서 자꾸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한 번 수학 성적이 좀 좋아지니까 이 게임하다가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오. 예. 그래서 그냥 쭉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했는데 그게 전교 1등인지 반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는 1등을 했으니까 그게 언제 중3이에요? 고등학교를 거기 가서 가서 중학교 과정의 시험을 봤더니, 봤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국영수만 잘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나머지는 따라잡는데 훨씬 오래 걸렸고요. 예.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인데 국어는 일단 뭐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교과서를 계속 네. 읽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읽고 요약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죠. 네. 국어는 문제의 해설을 봐도 모르는 건 없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 건데 해설을 봐도 모르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근데 수학은 해설을 봐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갔을 때도 이른바 선행을 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지나가는 말로 아이도 너 맨투맨 뭐 몇 가지 뗐어. 근데 저는 맨투맨 이런 말 자체를 몰랐어요. 와, 예. 멘투맨 상대 고등 유명한 영어 예. 참고서인데. 네, 그렇게 몰라서 좀 위축이 된 듯 했지만 고등학교 때 예습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정석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수학의 정석 멘투맨. 하여튼 배운 거 중심으로 가고 조금 자신이 생길 때는 약간 예습을 하는 정도로 해서 갔던 게 좋았던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 고3 내일이 고3 때는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딱 했던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1학년 때부터 쭉 탑으로 갑자기 성적이 그러니까 나오던 거예요. 국영수는 잘했는데 예. 이제 타 과목을 끌어올리는데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그런데 이제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어를 내가 특별히 못할 이유가 있을까? 영어를 특별히 못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말인데 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들 막 좌절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왜 남들 다 읽는 국어를 읽고도 모르냐. 아니, 요즘 국어는 이재성 위원장 때 국어보다 훨씬 어려워졌기 예. 때문에 또 그런 위로를 드리고 제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 국어를 보고 제가 지금 직업을 안진걸 했거든요. 소장님 지금 딸 재수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힘겹게 재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수생 여러분, 고3 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무튼요. 윤석열 정권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요 지금.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재수없는 부류는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위원장님은 공부가 어렵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중학교 때가 공부 못해서 그게 좋아요.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그 정말 재수없는 책.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책 내지 마세요 다시는요. 출판사도 누구도. 공부가 어렵긴 어렵죠 솔직히.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예. 지금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수학에도 그 여러 단락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게임과 비교를 하면 네. 사실 게임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모든 장르를 좋아하기 어려워요. 예.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듯이 그렇죠. 수학에서도 내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전체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든다면 도형은 재밌다 그러면 그렇죠. 도형만 딥답하는 겁니다. 일단. 네네네. 그래서 도형은 상대적으로 미술이나 이런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또
계산이 싫지만 도형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걸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좋다면 도형은 나는 잘하는데 다른 건 못한다. 그리고 확률 통계 이런 거죠. 확률은 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어렵다. 미적분이 어렵다.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해서 수학 전체를 놓고 좋아한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소설 쪽은 좋아. 그런데 가령 뭐 논리적 글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다라든지 해서 학생들이 국어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좋아한다, 수학에서도 부분 좋아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굉장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금물이다. 아, 그렇지. 예. 뭐 하나라도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는 그렇죠. 파트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부터 취미를 붙여가고 성과를 내버릇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 그 부분에서는 도전을 하고 나머지는 찍고 그래도 되죠, 뭐.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내가 좀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고3 때 거의 뭐 부산권 전국권까지 성적이 오르신 거예요? 아 이제 그때 공부를 잘했죠. 이렇게 예. 나오면 너무 아이고 예. 그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제 주변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70년생인데 정말 운칠기삼이란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네. 운칠기삼.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 그렇죠. 하는데 예, 저도 공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운칠기삼. 하는데 제 주변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그다지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영 아니었는데 네. 정말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노력을 해보되 아까도 얘기했처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미가 없더라라는 식으로 가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이랑 두루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맞아요. 저도 지금 예. 솔직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골프인데 솔직히 골프 치려면 하루 비워야 되고 네네.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네네. 근데 저랑 골프 멤버는 다 학교 때 공부 제일 못했던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의리 있고 하더니 이 친구들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해서 일찍 성공한 친구들이랑 골프 친구인데 그렇죠. 다 공부 잘했던 애들 중에 지금 골프 친구 없어요. 다 직장에 매여 있어 아직. 네. 아, 네.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전혀 아니고 성공은 딸애들이 특히 하더라고요. 네. 성공이라든지 예, 보람, 예. 또 뭐 예를 들면 저희들처럼 비정부 기구 NGO 이런 건 또 공부하고 상관없이도 착한 마음이나 성실한 태도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그래서 예. 자꾸 이제 본인 자랑이라 조금 이제 돌리시긴 하셨는데 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무튼 이제 전국 탑 정도까지 이제 공부가 잘 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저 이제 대학을 이제 갈 때 네네.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포항공대 무슨 과를 가신 거죠?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왜 그 천재들만 만나는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어, 정하셨을까요? 그때 지금 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부담을 안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 착한 아들 장남이세요? 예. 아니 그렇진 막내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들 강의를 많이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럴 필요가 없어. 누가 그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그냥 또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한 학년이 300명인 학교를 갔습니다. 한 학년이 300명. 포항공대는 그때 한 학년이 300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1학년 전체가 300명이니까 아, 반은 다른데 예. 물리학과는 뭐 또 한 물리학과 20명밖에 그렇죠. 안 물리학과 됩니다. 좀 예. 상대적으로 작죠. 그리고 그때 뭐 그러면 학비나 장학금이나 이런 게 네네. 잘 돼 그래서 있었나요? 거의 돈을 안 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는 당시 육사 회사군 다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교육이 일부 도입됐는데 제가 지적했던 건 진짜 꼭 필요한 가난한 학생들이나 지방대가 아니라 이제 흔히들 엘리트 코스 학생들부터 무상교육하고 그 논란이 있었던 이제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항대를 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 밝힌다 그러면 네, 최초 단독. 네. 예. 당시에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이 네.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라고 하는 흐름들이 막 생겨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항 인근의 현대 중공업 또 포항 당시의 제철 예. 이런 데서 이제
이른바 민주노조가 막 나오면서 네. 학생들에게 좀 지지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어요. 인근 노조에서 포항공대 네. 학생들을 보고 네. 너희들도 우리를 좀 뒤에서 지지를 해줘라. 왜냐하면 포항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에요. 아하, 그때는 한동대가 없었죠. 없었죠. 예. 지금 한동대가 이제 있는데 그때는 포항공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당시에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대자보인데 그렇죠. 대자보. 대자보를 통해서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우린 지지한다. 야. 힘내십시오. 그걸 뭐 등등등. 썼다가 예. 그걸 써서 붙이셨어요. 붙였죠. 그 예. 용의가 뭐예요? 물리학과 아니요. 대탁본 이재성 이거니까 아니요. 뭡니까? 몇몇 이제 누구 예, 일등. 학생이 있었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뭐 포항공대 하고 일등 있다 뭐 이런 거. 거예요. 그런 과격한 용어를 썼어요. 정말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대자보를 붙였어요. 네, 지지연대의 붙였는데 뜻을 담아서 이제 학교에서 이거 떼라. 떼라. 네. 야.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였느냐면 당시의 학칙은 예. 그러니까 86년도에 서울대 학칙을 그대로 도입했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86년 되면은 전두환 정권 말미니까 예. 학칙에 따르면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네. 학칙을 위반했고 네. 다른 대학은 사문화된 조항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포항공대는 그 학칙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저로서는 힘든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다시는 사회 참여.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포항공대 학생처에서 네. 단도리를 한 거죠. 이거는- 탄압 이거는 겸 단도리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아, 없는 네. 표현의 지금은 자유면 못하는데 양심의 자유 위반인데. 당시는 전두환 노태우정권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네. 했던 선배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 선배들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 가거나 방위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네. 방위 형들은 방위 갔다 올게 해서 갔고 예.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었고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아버지가 부도 노동자였고 그렇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를 해서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다가오는 신입생들에게 이걸 아예 각서 전체를 받아버리겠다라는 와, 쪽으로 충격적인데. 가서 예.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하.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나오게 됐고요. 네. 아버지가 충격이 굉장히 크셨겠죠. 그렇겠죠.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당시 포항공대 그러니까요. 거의 서울대랑 온통을 경쟁하고 있을 예.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뭐. 공대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 자식이 의사 되면 좋아하시는 게 정확하게 있었죠. 그게 딱 그렇죠. 나와서 집으로 간 게 몇 월 달이에요. 90년 가을에 가을에 그렇게 1학년 다 됐고 보내고 가을에. 굉장히 디테일하신 네. 보니까 지금 자녀 교육에 참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아이가 많으시죠? 얼마나 조금 공부하고 또 의대 가셨나. 이거 그러니까 보려고. 지금 굉장히 이거 디테일해 이제 평소보다.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겠는데 이제 그때는 네. 전기 후기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예. 알죠. 또 그래서 전교육이. 가을에 이제 집에 딱 내려갔어요. 후기 대학 시험을 봐서 예. 제가 의대 6년 장학생으로 갑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또 좋아졌죠. 또 회복이 되고. 아버지 몇 예. 달만 기다렸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의대 갈게요. 수학은 뭐 기본적으로 물리학과니까 했고 그다음에 포항공대 원서를 받습니다. 영어로 네. 된 책을 했기 네. 때문에 영어는 와. 기본적으로 있었고 네. 대학 가서도 독서는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어, 그럼 역사는 뭐 대학생 가부터 책 많이 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6년 장학생으로 6년 이제, 장학생으로 의대 야. 털커덕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제 인생의 하나의 좀 분기점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는 풀었지만 제가 좀 나와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네. 그 의대 근처에 있는 독서실에 제가 사무장을 하면서 총무. 독실 총무. 예, 굉장히 하면서 중요한 네, 직책이죠. 방학 한 주고. 예. 처음으로 자취를 합니다. 네. 왜냐면 포항공대 때는 기숙사가 나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산의 그 완월동이라고 알죠. 예, 그 사창가 제일 꼭대기에 네. 산 집을 제가 예. 잡았어요. 예.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싼 데를 찾았던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학비는 안 냈지만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그래서 독서실 그렇게 총무를 생활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맺어진 게 이게 소년의 집이라는 데. 즉 아동 복지 시설이 옆에 쭉 있었고요. 우리 그때는 고아원 뭐 그런 얘기 많이 네. 했었죠. 쉽게 말하면 고아원이죠, 옛날 이름으로. 그렇죠. 요즘 보육원이라고 많이 하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 학교 다니고 밤에 총무하고 바쁘신데 그 옆에 그 보육시설을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복지식이 바로 학교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거. 예. 아, 당시에는 들어가고 할 용기는 없었고요. 네네네.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내리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1학기를 보내서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험 쳐는 건 잘했어요. 대학 네. 가서도.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걸 평생 불안하다. 쭉 다녔어야 되는데 네, 못 그러다가 다녔어요. 그러다가 의대 잘 이제 다니다가 91년도에 해필이면 막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91년도에. 막 시위를 하던 학생이 그 예. 색파이프를 맞아서 예. 돌아가시는 우리 사건도 명지대 강경대 강경대. 열사님. 야, 너무 안 예, 진짜 슬프고. 열사님. 뭐 그러니까 이 그런 상황인데 예. 결정적으로 제가 피를 보고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억지로는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의사라는 데가 굉장히 상명하복 예. 의미가 강했고요. 네. 예. 그래서 포항공대도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의 특정 전공이 몰려 있었고 네. 의예과도 비슷한 구조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엘리트식이 강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정면 돌파를 합니다. 네. 일단 나도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그 우리 친구들한테 야 내 대자보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뭔 소리야 지금?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지금 우리 서총련 학우들은 지금 대자보를 전 학우가 하나씩 쓰고 있어. 정문, 의문, 중문 다 붙이고 그 과마다 단과대마다 대자보 천국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렇죠. 대자보만큼 안 건드렸거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 교지가 유행할 때였는데요. 예. 너무 부러웠어요. 또 예. 교지, 예. 대학 신문 예. 그걸 그래서- 보내줬잖아요. 예전에 네네네. 막 보내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예. 이제 아버지한테 좀 상의를 합니다.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했는데 아버지께서도 네가 서울대 간다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모님의 지지하에 공부를 합니다. 이제. 예. 그럼 일단 의대 공부 자체가 조금 적성에 안 맞았고 네네네. 그 약간 그저 물리학 방공대 물리학과처럼 작은 규모나 의대처럼 작은 규모의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네네. 학교 문화들이 상명하복. 예, 그런 것도 좀 어렸을 답답했고 때부터 민주와 자유의 피가 흐르신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민주주의와 예, 자유의 그러니까 피가 흘렀어요. 이런 폐쇄적인 대학 생활은 안 맞고 네네. 좀 넓게 크게 네네. 이 그런 진짜 참 대학 생활이 예. 좀 그리우셨던 거군요. 그리고 뭐 그때 어쨌든 뭐 그런 로망이 있었죠. 예. 뭐 서울대라는 데 가면 그럼요. 막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도 하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사회적 관심에 예. 있고 저기 가면 대자보 썼다고 쫓겨나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네. 도전을 해서 도전을 해서 예. 또 편안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많이, 듯이. 많이 쫄죠. 그런데 어쨌든 그 도전을 해서 네. 합격을 해서 서울대 이제 공대로 이번에는 서울대 공대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 계산통계학과 계산통계. 대사통계 가서 거의 뭐 최상위 레벨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9학번이네. 구학번으로 가서. 90, 91, 91을 학번이 하나씩 다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마다. 네. 근데 아버님 부모님 이랬을 것 같아. 처음에. 방공대 물리학과 우리 아들 아인슈타인. 고신대외대 우리 아들 슈바이처. 그렇죠. 이제 서울대 계산 우리 아들 빌 게이츠. 내가 부모랑 그런 것 같아요. 와 짜르. 예,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따님 재수하는 우리 따님 힘내십시오. 예, 인서울이 목표시라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무조건 응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는 이제 제가 경제학에 관심을 많이 갔습니다. 예. 또 공대 갔다 왜 또 경제를 왜냐하면 불안불안하다 또.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도 그렇지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했고요. 네.
저는 기술 기반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경제학 부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에서도 수학을 많이 다루는데요. 경제는 수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경제 수학 과목 이런 거 들어가면 그 문과 애들이 좀 힘들어하면 너무 짜증났죠. 이게 뭐 수학인가? 그러면서 네, 저도 여기서 활동이다만 야, 우리 문송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예. 놀면서 A 받을 수 있는 과목 경제 수학 뭐 이야, 진짜 짜증나. 아, 그렇게 이제 해서 경제학과 학생들도 좀 사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네, 그 갔다 오니까 세상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 95년도에 제가 94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왜 SBS 인터뷰 됐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재성 후보님이 이제 부산 사갑에 네. 인재영 2호 1호가 박재 변호사님이잖아요. 의정부 2호로 된 것부터 이제 첫 번째 그 화제였고 두 번째가 김학균 배우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죠 그 예. 약품이 뭐죠? 예. 여기 위장약 네. 스트랩신 아니 개비스콘 네. 사극으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김학균 배우님인데 특히 개비스콘 광고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우 속 쓰려. 근데 개비스콘 먹으면 와 했는데 그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윤석열 이재명 하 해갖고 그랬죠. 그분이 이제 됐어요. 후원회장을 맡으신 거야. 아. 그래서 또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는 그게 세 번째 화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착하게 살아야 PD님 그거 되겠다라고 있어요? 예. 못 찾았어? 통과 그러면. 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게 갑자기 이재성의 과거 이러면서 네. 제목이 뜬 거예요. 그 DC 인사이드 이런 데 뜬 거예요. 막. 내가 겁이 나잖아요. 이게 과거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영상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 예. 재학 시절에 네네. 그때 SBS 뉴스에 이 길거리 인터뷰를 이렇게 당하신 거죠? 학교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전직 대통령이 수백억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당시 박계동 의원인가가 그렇죠. 이제 수천억 폭로했었죠. 수천억, 예. 4, 5천억 대. 해서 예. 그냥 또 국회의원이 또 뻥치나 보다 그랬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과, 예. 노태우가 인정을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사과 내용 자체가 뭐 관행이었다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나와서 너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학 때 그냥 재밌게 쭉 다녔었습니다. 예. 여기 저는 찾았어요. 이재성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지금 학생. 그 인터뷰 여러분 보세요. 대학 때 서울대에서 인터뷰 예. 다녔던 그 모습 한번 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봐줄 때 네. 열받으셔가지고 너무 멋지죠. 네. SBS 찾고 있는 동안 8시 잠시만요. 메인 뉴스에 네. 각계 반응 분노와 실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서울대 학생. 근데 이제 복학생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럼 당시 95년도. 인터뷰는 하시고 저는 저 까마득하게 잊고 그 있었죠. 나온 거는 못 보셨어요. 당시에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그때는 뭐 영상을 저장하고 이런 시대가 그쵸. 아니잖아요. 네. 예. 방송국의 다시 보기 서비스도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번 디지털에서 방송 보겠습니다. 올려놓은 예. 건데. 세 번째 만에 서울대 간 학생이 드디어 정권에 한마디 하는 영상이 예,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내용도 부실하고 진실성도 없다. 예, 당시 노 씨의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예. 이렇게 노태우가 냉담하고 단호했습니다. 인정하는 내용. 깨끗한 정치 운영하며 5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한 지금이랑 사람이 그거 비슷하네요. 노선업원에 대해서 관행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분통이 터져서 공부를 못할 지경입니다. 거의 진짜 30년 전 영상입니다. 네. 그 디신사이드의 민주당 갤러리에 네. 95년 이재성 후보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제가 엄청 퍼뜨렸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총학생회에서 모대학 총학생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그다음에 사기꾼 네. 그다음에 비자금 둘이 싸우는 비자금이 5천억 대였거든요. 그거 이제 환수해라고 막 투쟁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정서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서울대 남은 그 졸업하실 때까지는 그냥 무탈하게 만족하시면서 다니신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학생회 활동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학생회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 형이니까 학교에서 형이었어요. 재성이 형으로 네. 그렇죠. 통해서 학생회 하는 학생들도 좀 돕고 친하게 지내고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은
The Independent Student Press라 그래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제 월간지 네. 이런 동아리 오. 활동도 하고 해서 대학 생활 자체는 제가 뭐 석박사에서 공부를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연구를 계속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 우리가 왜 학생회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학생회가 학생회관이라는 곳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도 참 좋았던 게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네. 학생회관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랑 같이 지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교수가 되거나 유학을 가거나 뭐 석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건 아예 상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네네. 그럼 그냥 아예 취업으로 바로 방향을 잡으신 거네요? 그때는 사회 진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애국적 사회 진출, 진보적 사회 진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재성 학우처럼 네.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학생회나 학생운동을 예. 직접 뛰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원하러 연대했던 학우들한테 네. 우리 같이 진보적 사회 진출합시다 하고 예. 이제 이렇게 애국적 사회 진출. 예. 그래갖고 첫 직장으로 그러면 바로 제가 이제 가장 그 당시 사실은 핫하고 요망했던 예,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강연하면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 5년, 10년 내에 그 사회의 주류로 갈 것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동통신 서비스로 갑니다. 예. 018. 예. 네. 그 95년도 그때 이동통신 초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97년도에 그 졸업할 때가 이제 97년 쯤이죠. 공채 시험을 봐서 네. 합격을 공채로 갔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018 한솔 PCS. 네네. 그렇죠.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좀 좋아서 예. 학교로 취업 리크루팅을 많이 올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더니 시험을 예. 상식과 영어를 친다였습니다. 예. 상식하고 영어. 예. 예. 근데 뭐 대학 생활이니까 상식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했죠. 상식은 예.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이거 뭐 한번 쳐보자.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을 쳤는데 야, 이 회사가 진짜 괜찮은 회사구나. 왜냐면 영어 시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시험이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이 회사 선택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시험이 했더니 멋지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무 같이 봤던 쉽게 후배가 내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 그거 토익이야, 토익. 당시에 토익으로.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런데 토익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익 시험을 친 건데 네. 문제가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이제 개발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익 시험이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주관식 문제 중에 주제를 고르면 이제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이 질문을 주는 거였는데 교육이 있었어요. 네. 카테고리 중에. 네. 근데 교육을 뽑았더니 예. 그때 당시에 이른바 스카이로 대변되는 이런 식의 폐해를 네. 완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적이 낮더라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시험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학력고사 딱 가서 예. 딱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이른바 대학세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소장님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저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서울대를 가면 소장 입장에서 서울대도 꼭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지금 많이 입시 제도가 와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뭐 외국 같은 데는 뭐 어포머티브 액션 그래서 네. 배려 시험도 있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해서 좀 저도 좀 보람도 있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 그 다음에 우리도 예. 좀 도입이 됐죠. 예. 이제 사회적 배려자 전형, 사배 네, 전형, 네, 그다음에 네, 네. 지역 지역 균형 전형 뭐 네, 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소년의 집은 제 내리에 항상 있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 늘려나가겠다는 게 사회공헌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공헌 담당자 TO를 확보한다 그러잖아요. 예. 조직 생활하면서 네. 처음에는 사회공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회공헌 담당자를 뽑았고 예. 그걸 팀으로 승격시키고 실로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재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NC소프트에서 쭉 많은 생활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 5년 동안에 했던 거는 사회공헌 전담 임원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첫 직장으로 한솔 PCS를 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5년 뒤 10년 뒤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산업을 내가 택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고. 이동통신 대세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정확히 맞았잖아요. 정확히 맞췄죠. 그리고 한솔 정말, PCS가 KT랑 이제 합병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KT 자연스럽게 KT 이제 직원이 된 건데 쭉 다니시다가 또 나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MF가 오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이른바 M&A라는 단어가 막 등장합니다. 네. 예, 인수합병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KT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시대 상황에는 좋은 회사였냐면 네. KT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리고 95년도로 돌아가면 KT 역시 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가전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국가 전복 세력에서 KT 노동조합이 민주노조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94년, 95년대 네.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KT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좋은 회사였죠. 그때 시대상으로는 IPF 지나면서. 근데 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도 성인이 됐고 결혼도 했고 아버지께서도 이제 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큰 장벽이 이제 아버지에서 아내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회사 옮길 때는 학교 옮길 때는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내 기분 좋은 날 골라서 네. 아내 기분 좋은 날 골라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벤처로 좀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고 저렇게도 얘기를 해보고 그때만 하더라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자들이 설거지 같은 거 잘 안 할 때거든요. 네.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딴 다음에 그 아내는 아마 알고 있었거죠. 이 남자는 어차피 할 거야. 네. 그렇지만 말려도 할 거다. 기분을 계속 동의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때부터 약간 정치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벤처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가는 데가 이제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 잘 나가다가 기억나시면 이메일을 유료화해서 이렇게 좀 버벅댑니다. 네. 그리고 프리첼이라는 회사는 프리첼. 커뮤니티를 유료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망했어요. 네. 그게 아, 프리첼. 삼성그룹 출신들 프리첼 만들었잖아요. 아, 프리첼. 그래서 그게 프리첼 지금 무슨 채팅 엄청 경제 그분 유명했는데. 남아있잖아요. 예. SNS 서비스 유료하면 망한다. 프리첼이. 근데 이제 유명한 사례죠. 이 넷마블에서 제가 이제 방준혁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사업가를 만납니다. 네. 방시혁, 방준혁. 방시혁이 사촌형이죠. 그러니까 친척. 그렇죠. 네. 사촌인가 할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어차피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고졸입니다. 고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경영자도 있지만 학교와 무관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경영자도 많다. 네, 대표 그럼요. 사례로 제가 이분을 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넷마블을 가는데 이 걸출한 분이 저한테 미션을 딱 두 가지를 줘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빌링 시스템을 잘 구현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저한테 보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보직이 고객 만족 팀장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빌링 유료화를 했을 때 예. 고객의 반응을 잘 살펴달라였어요.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과감한 결정을 해서 예.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전화는 아니지만 예. 게시판이나 메일로. 네. 그래서 지금의 넷마블은 코웨이를 인수할 정도로 크게 네. 100대 기업으로 성장을 어마어마 해서 엄청 네. 굉장히 양질의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료화 하자마자 쏟아질 반발을 사전에 막고 잘 그 문턱을 넘어가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역할을 잘했던 그렇죠. 건가요? 유료화를 예. 하게 되면 고객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반발을 하겠지만 네. 이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서비스를 이게 유료라고 하는 것들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만족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생한 얘기를 듣고 네. 그걸 서비스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하고도 유사한 거죠. 네. 현장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일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OTT도 결국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게임도 그렇고 네. 노래도 듣고 네.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런 네. 부분들이 하니까 예. 아하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면 여기서는 즐거움을 찾는 비즈니스가 될 거고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또 게임일 거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게임, 음악, 영화 중에 적어도 하나는 좋아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쪽으로 갔던 거고요. 여기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악하고 영화는 제가 좀 더 관심이 많았고 게임은 좀 잘 몰랐던 영역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공부랑 게임이랑은 같이 가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아유, 당시만 오락실 하더라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혼났죠. 갤러 가다가 얼마나 많이 혼나고. 갤러 예. 근데 그때는 보글보글까지. 네. 30대 보글보글. 막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운 영역에 20대 때 빠져들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세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우리 고객 만족 팀원들하고는 지금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저랑 다른 백그라운드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예.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근데 KT에서 여기 왜 왔어요? 그 잘 나가던 공기업 KT에서 예. 그리고 뭐 왜 네. 그 대학 나와서 여기 왔어요? 뭐 그런 얘기들. 넷마블로. 예. 그래서 그 끈끈한 그런 부분들로 여기 왔고 제가 정치 이렇게 입문할 때 시간이 없었지만 그 멤버들하고는 한잔 하고. 야, 넷마블. 그리고 이제 우리 반가워님께서 예전 넷마블은 고스톱이나 장기 게임이 주렸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 게임에서 됐다 네네. 했는데 아마 빌링 유료화 이런 지급 계약 시스템 만들 때는 그때는 고스톱이나 장기 게임이 위주였고 고급 게임을 도입하면서 유료화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것도 뭔가 이제 또 약간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설명해 주시면, 예. 이게 방준혁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크게 보면 문과 성향이 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게임 회사를 아주 잘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비록 문과라 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포면이고요. 우리 쿠팡이 있죠. 네. 쿠팡 파운드도 문과입니다. 아. 네, 그래서 문과지만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많다.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언니가 도전할 겁니다. 예, 제2의 제3의 인생이.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넷마블에서 굉장한 성과를 만들어내셨고 네. 또 이제 뒤이어 그러면서 NC에서 이제 스카웃을 받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예. 게임계 넘버원은 NC 소프트였고 NC 소프트에서 큰 사회적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어떤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명의도용 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예. 게임 회사에 가입을 해서 네. 그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공대 출신들은 게임만 잘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이제 NC소프트의 파운더인 김택진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 영역에서는 자기네 인하우스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밖으로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아하. 예, 그러냐면 유료화를 하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가입도 안 했는데 왜 내 주민등록으로 가입돼 있으라는 고객의 불만이 엄청나게 터지니까 예. 이 또 걸출한 김택진이라는 사람이 고객의 이야기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이 돼서 네. 김택진이라는 사람하고 또 결실을 맺게 아하.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앞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게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 네. NC는 원탑, 리니지 예, 원탑이에요. 리니지. 예. 그래서 또 많이 다르고요. 한 분이 소위 말하는 주류 교육하고는 관계없이 성공 사례였다면 네. 김택진 대표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네.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이 양 파운드랑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방준혁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마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김택진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P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회적 소통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야. 네. 예, 사회적 소통 쪽으로 잡아서 그게 NC 다이노스 만들 때 대변인도 하고 예. 지금도 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잘하냐 하는 건 그때부터 훈련이 막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을 잘 모르던 시대에 온라인 게임을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정치권에도 많이 불려가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잘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많이 했고 예. 예나 지금이나.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NGO들도 공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NC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사태를 잘 해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기업이라고 하는 건 승진을 하고 예.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결국에는 온라인 게임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네. 사회공헌 사업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가고 이게 야구단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NC 다이노스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주력으로 나서게 되고 그러니까요. 일을 하면서 이제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야구 쪽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2년 전, 아니 2주 전에. 그러면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느낌에 네네. 한솔 PCS, 네. 그다음에 KT 갈 때까지는 과학기술 인재로 가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넷마블로 스카우트 되면서부터는 과학기술 분야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국민경제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지금 말로 하면 ESG, 또 사회적 책임, 또 사내 소통 뭐 이런 상당한 영역이 약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그때나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서비스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브랜드라고도 얘기하고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쌓아 올리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만 네.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해왔던 거고요. 그럼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과 베이스지만 문과생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뭐 자연과학 대학이지만 사회과학 가서 얘기도 하고 동아리 가보면 네. 뭐 법대 아이들도 많이 와 있고 뭐 다양한 전공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각으로 해석하면 융합인데 그때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 회사를 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외국의 IT 회사나 유력 회사는 다 스포크스먼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홍보실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가장 큰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 예를 구글 대변인 그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의견도 낼 수 있죠. 예. 뭐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홍보실이라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할 때 그 회사에 유리한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대변인이란 말을 좀 쓰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이제 사내에서도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네, 사내 커뮤니케이션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사내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이
지금 정치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광고 하나 들어가야죠. Y존 여름철에 걱정입니다. 덥고 습하고 이렇게 짜증 날 때 우리 여성 건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럴 때 여성 건강의 선구자 여궁 여러분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여궁입니다. Y존의 건강, 청결, 보습, 성감 향상, 질 건조증 개선 등등등 해서 참 여성들한테 좋은 우리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너무 유명하죠? 여궁 워낙 유명한데 여궁에서 질 유산균이 나왔습니다. 먹는 거 너무 좋은 게 나왔고요.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뿌리는 미스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여름 Y존 관리 3중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궁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는데 아주 경험 풍부하고 숙련된 상담원분들과 편안하게 상담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남성 우리 독자님들 배우자 아내분 엄마 동생 생각하시면서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여성 독자님들도 전화해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88-4365 여궁이었습니다. 자, 목이 마르니까 오늘은 요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 제가 광고하기 전부터 실제로 대놓고 먹었던 산삼순백. 향이 너무 좋고 너무 진합니다. 산삼순백 아시죠 여러분?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우리 또 산삼의 민족 아닙니까?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산삼을 사용했고요.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리산 800고지에서 직접 씨를 뿌렸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이 중요한 건 흡수율을 굉장히 높였다는 거죠. 하여간에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 여름에 더우니까 더위 잘 이기시는 데는 또 이게 최고입니다. 이번에 7월에 1+1 이벤트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한 상자 그냥 추가해요. 대단합니다. 묶고 더블로 요런 걸 묶고 더블로 가야죠. 그렇죠. 재벌 혜택을 묶고 더블로 가가 아니고 요런 걸 묶고 더블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산삼순백 저기 나오는 포털로 검색해 보시고 전화해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여러분 시동 있게 보고 하셨다고 꼭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광고 하나 틀어드릴 건데요. 보험 여러분 집집마다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한번 전화해보세요. 공짜인데요. 그래서 내 보험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지 않나요? 제가 나이가 바뀌었는데 더 추가해야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도해서 다이어트 할 거 없을까요? 이거 상담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 상담 마이 보험 책이 있습니다. 두 광고 이어드리고요. 뒤에 진짜 더 재밌는 얘기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광고 큐!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중전. 우리 젊은 중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소.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중전도 한 병 마셔보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단은 부산 고향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직장생활과 직장생활의 시작과 이제 NC의 과정까지 쭉 일단 좀 부족합니다만 일단 훑었다면 사실은 이제 IT, 게임 뭐 이런 쪽 업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때는 IT를 통해서 뭐 한 20-30년 이상 사실 우리 경제 황금기를 또 만들고 잘 꾸려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분들이 지금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 우리 한국 경제와 IT 또는 한국 경제와 AI 산업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정점은 결국에는 독과점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 다음 하지만 네이버 다음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다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카톡이라고 하고 카톡은 사실상 카톡과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없습니다. 예.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배달 시킬 때 주로 쓰는 회사 있죠. 네. 배민이 지금 압도적입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우리 차 살 때 현대기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독과점화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자동차도 우리의- 완전 절대 아, 독점이죠. 과거에는 가격을 비교해서 샀지만 네. 지금은 그냥 그 브랜드로 사잖아요. 예. 브랜드 힘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독과점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오면은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좋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온라인 게임은 여러 회사가 지금 살아남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수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몇몇 더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 회사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5개, 6개, 7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내를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업은 이처럼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 예. 우선은 우리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오픈 AI의 홍보실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른바 데모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과장된 거고요. 우리가 그냥 국내에 자꾸 소개되지 않는 외국어로 된 기사를 근거로 해서 네.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다, 저빈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타사를 홍보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챗GPT, 오픈AI 여기에서 지금 신버전이 나왔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막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무비판적이다 현재. 아마 그분들도 오픈 AI 그 챗GPT에 한번 쳐보고 와서 얘기할 거예요. 네. 챗GPT에 쳐보면은 챗GPT가 요구하는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글을 써서 사용해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사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하. 가령 여기 이제 두 분이 챗GPT 가서 알고 있는 지식을 쳐보세요. 네. 그러면 외형상 어떤 꼴을 만들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숫자적으로 틀려요. 아. 가령 지난 대선에 부산 지역의 이재명 윤석열 표 차이를 알려줘. 그럼 틀린 자료가 나와요. 아, 그렇게 쉬워 보이는데 틀린 게 나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오픈 AI는 한글로 된 자료에 있어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어디가 소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네.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 그 소스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막 나오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평론가라는 분들이 막 영어를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던져서 나오는 부분들을 자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초점이 된 부분들로는 굉장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령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어떤 뭐 애국을 떠나서 네. 네. 한글로 된 양질의 자료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 뭐 그렇게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 큰일 났다, 뒤졌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네네. 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 없고. 그럼요. 우리는 세종대왕한테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영어권이었으면 굉장한 위기가 왔을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가령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텍스트라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처럼 이런 어떤 생성형 AI로 가지고 갔을 때는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 세보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고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영어로 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들은 또 특정 국가 중심으로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 특강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한글로 된 양질의 자료에 있어서도 사실은 서울 중심의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빅5 병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네. 그거 다 서울병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빅5 데피니션이 뭐냐라는 거죠. 아, 병상 수냐, 환자 수냐, 뭐 예. 의대 교수 숫자냐, 그러니까 논문 숫자냐, 또 피곤하네.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도입되면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른바 통용되는 것들이 자꾸만 많아져서 이게 소수의 의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리버럴한 부분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꼭 챗GPT로 질문을 할 때도 자, 이 의견이 주류라고 하면 여기에 반하는 의견은 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자꾸만 뭐 리포트를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질문을 잘 던지는 방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은 뭐냐라는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저널리스트 할 때도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반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의 주류지만 이러이러한 의견도 존재한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서 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자꾸 가야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3차 산업 시대에서 어쨌거나 지금 일단은 이 4차 산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카카오 네이버의 독점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AI 시대에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들은 경쟁이 힘든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도의 전략을 펼쳤던 게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쪽인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른바 이제 병렬형,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속도를 강화하는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특히 한글로 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은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픈AI가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과장돼 있다. 홍보실의 보도자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따라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래 처리 속도를 강화하는 칩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 주가 오르는 거 그 말이 안 될 정도로 오르는 거는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서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구조를 비용으로 벌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미국은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미국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도움을 줘서 미국 중심의 AI 주류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서야 약간 또 뭐 독과점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챗GPT도 나름대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유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 유료로 쓸 수 있는 버전들이 한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일반 서민들이 쓰기에. 그러니까 이미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프리 버전을 쓰다가 일정 시점에 그냥 유료화를 했는데 이런 식의 이제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동시에 막 가고 유료 버전을 막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들이 막 와서 이걸 안 쓰면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양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통계 자료부터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AI 디바이드란 말이 나올 정도로 AI를 사용한 쪽과 사용하지 않는 쪽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론 한번 해보시죠.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클 거고요.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차이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만 원짜리 서비스를 뭐 아이들에게 이거 뭐 계속 쓰게 하는 집은 하고 그렇지 않은 집 차이 가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나 우리 AI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은 과도한 그런 어떤 서비스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좀 냉정하게 특히 한글 서비스 그러니까 이걸 3만 원을 내고 계속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를 꼭 써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 정도로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데 고비용 구조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글 기반의 사회고 우리도 어느 정도 좀 규모의 경제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이버, 카카오 화이팅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보이지 않게 또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 스타트업 예. 얘기를 하면 스타트업들은 또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6년 전으로 돌아가면 1998년이 온라인 게임이 대중화된 해입니다. 네. 그때 인터넷이 막 대중화될 때 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 즐거움을 찾는 게 있겠지. 또 한쪽으로 이 검색 포털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 자체는 우리가 좀 차이는 나겠지만 한글로 된 서비스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게 계속 의미 있는 서비스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그게 결국 보십시오. 콘텐츠, 즉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콘텐츠가 뒷받침되지 않은 AI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변되는 한글 기반의 회사들이 필요로 할 거다라고 하는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게임 리뷰. 네. 가게에 대한 리뷰는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창의적인 게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서 리뷰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낸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 예.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K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또 한국이 유리한 거죠. 뭐 예를 들어 페이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서 지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 포털에 돈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제는 이런 생성형 그 AI 시대에는 또다시 저작권과 관련한 그런 접근들도 가능하고 양질의 글과 그렇지 않은 글 사이의 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AI나 다음 산업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이 있으신데, 예.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게 이제 평소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신 걸까요? 그렇죠.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요. 정치 얘기로 넘어가면 저는 제 철학이 이제 균형 발전, 격차 해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임팩트 있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은 턴어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네. 임팩트 있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대통령 시대가 다시 열린다 그러면 네. 이거는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지금도 열심히 올라오고 네.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신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게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철학들이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지역 감정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나왔고 DJ는 이른바 빨갱이론을 극복해낸 사람이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주류적인 시각에서 뭔가 주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에 좀 크게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좀 정치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났긴 합니다만 그 영입 과정하고 네. 선거 과정을 좀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질문이 왜 이제 부산을 갔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만났을 때 부산 얘기를 안 꺼내셨어요. 이재명 대표. 네, 그래서 이분이 부산 안 보내려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저한테 서울 연고가 어디냐 물었는데요. 사실 저 서울 연고는 마포갑이에요. 네. 마포갑. 그러니까 1976년부터 장인어른이 하셨던 약국을 제 아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6년부터 지금까지 마포에 존재하는 약국이고 네. 제가 거기서 우리 아이 결혼도 하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도 보내고 다 해왔어요. 네, 네. 그럼 그 약국 사위라 그러고 아내가 직접 일을 하고 대단하네. 예. 그 마포 50년 정도 됐는데요. 와. 그래서 이제 마포갑이 제 연고인데 제가 반포라고 했어요. 예. 감이 오잖아요. 네. 서울 연고가 어디냐 알면서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반포 쪽으로 예. 갔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인도 그렇지만 마포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 네. 그죠? 마포 가서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예. 좀 공천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랬죠. 저는 부산에서의 경험이 없으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가정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경험을 한 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척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부산이라는 데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러나 앞서 소년의 집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소년의 집에 폐교가 발생합니다. 5년 전에. 아이고. 예, 그래서 폐교를 재생한 창의교육센터를 만드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야 거기를 아예 청소년 창의교육센터를 만들자.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하시게 네,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제가 회사는 나왔지만 개인 자격으로 소년의 집을 돕고 있었고 예. 그 소년의 집은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는 쪽인데요. 네. 그 재단의 무보수 이사가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수녀님들이 간절히 원했고요. 네. 예, 그리고 수녀님들이 참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네. 이 창의교육센터를 이끌 사람의 조건을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이재성 당신만큼 유능해야 된다. 예, 저보다 유능한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당신처럼 열정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와서 직접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답이 글짝이었어요. 돈은 많이 못 준다. 그렇지. 그 세 가지를 다 그냥 결국 같은 저보고 사람. 해달라는 그냥 본인이시네, 본인. 그래서 제가 소년의 집 기숙사에서 1년 5개월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산에 제가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1년 5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일하면서 창의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지역의 현실들을 보고 야, 이게 그 대단하신데? 지역이 제가 결국 91년도에 그 완월동 꼭대기 경험과 독서실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 이런 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좀 평생을 걸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뻥 터집니다. 야하. 그러니까 NC소프트를 그만두고 네. 정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
NC를 사회적 혁신은 나왔을 때 뛰어들었네요. 제가 이제 결심했던 거는 더 이상 특정 주주를 위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조직이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어쨌든 오너나 대주주를 위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그런 일반인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네, 네. 좀 늘 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던 거고, 그러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돈도 벌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는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둘째로 쳤을 때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고, 예. 또 아내 기분 좋은 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사 그만둘 때는 굉장히 걱정하실 수 아내 있죠. 좋은데 예. 이제 결혼을 잘했죠. 아내가 어차피 말려봐야 이 선수 이야기 안 들을 텐데 내가 계속 또 얘기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습니다. 네. 흔쾌히 허락한다. 예. 흔쾌히 윤허를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했고요. 사실 그때 정치를 하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건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특강 요청이 많아서 이제 특강을 가는데, 여러분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그 부산에서 가령 2시간을 특강을 하려고 하면은 KTX 타러 가는 시간이 하루가 꼬박 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실제 성공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입소문이 나죠. 부산에서. 이재성이는 부르면 온다. 그리고 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강사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비 안주도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위대하십니다. 전 차비만 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비하고 밥값은 당연.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제가 이제 부산 지역에 많이 이제 강연을 다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학생들에게는 제가 취업과 창업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하고요. 또 교수님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특히 또 뒤늦게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또 강연도 하고, 그래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저 입장에서는 일단 강의 반응이 좋고, 강의 반응이 좋고 또 고마워도 하고 내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런데 이재성 뭐 강사님, 우리 부산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직장이 아니라. 그럼 너네 살아남는다. 이게 결국 M&A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주니어는 살아남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고부가 가치 4차 산업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고요. 지방에는요? 부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 여러분 100대가 하나도 없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1000대 기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박 대표님? 부산에 1000대 기업. 1000대 기업도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봅니다. 100개. 부산 지역에 저명한 회사가 많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 27개 있어요. 27개. 그러니까 제2의 도시에 1000대 기업에 20개밖에 없어요. 27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1분기에만 3,000명이 떠나갔고요. 아이고야. 수도권으로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산을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악순환이 생기냐면 대학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저희 80, 90년대 학번만 하더라도 뭐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 대학 다 특히 명문대죠. 부산대, 전남대는 부산대, 그럼요. 양 사이드에서 경북대, 아주 부산대, 세고 전남대. 좀 가난한데 공부 흔히 말하는 옛날 표현 서울대,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부산대랑 전남대 많이 갔죠. 장학금도 뭐
4년 준다고 네. 그러고 그럼요. 또 지역에다 애착 뭐 여러 가지 문화로. 예. 예. 근데 여러분 요새 인서울 예. 요새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 부분도 격차가 예, 완전히 예. 심해지고 문화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기업인 출신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통계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은 이렇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되냐 질문하면 챗GPT 물으면 다 나와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나고 부분적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 걸 깨트리려면 기업에서는 절대 그런 목표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없게 합니다. 목표도 아니죠. 그거는 예. 그냥 그러니까 공상이죠. 뭐. 예. 100대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혹은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100대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명한 주장을 예. 여야 가리지 않고 안 합니다. 아하. 민주당 어느 정치인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표나 수치를 제시했다가 안 되면 그렇죠. 이제 책임 소재가 후폭풍과 있으니까.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두루뭉실하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통계도 상가 공실률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소규모 상가, 중대형 상가 구분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대 앞 거리. 그렇죠. 이게 이제 번화가죠. 저희 또래는 크기가 부산에서 어떤 상징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요. 예. 부산대 앞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예. 지난 4분기 기준으로 27%입니다. 와.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부산이 망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광역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소멸위험에 들어갔다라는 아이고야.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을 사랑하지만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놀랍게 되네요, 진짜. 지금 댓글로 찬열 방님께서는 부산 20대는 11%밖에 없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다고 그러시니까 진짜 그러니까, 소멸 걱정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공식 자료가 보면 65세 이상이 23%입니다. 예, 부산이.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아까 제가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독과점화를 훨씬 더 심화시킬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는 뭐 어떤 걸 살 때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인터넷 시대가 갖는 부분들은 그냥 편의성이 많이 지배를 하지. 우리 민주당 지배자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 살 때 어떤 가게를 사고 이런 의식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좀 남아 있겠죠.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몇몇 흐름은 네. 있지만 지금은 실제로는 그냥 편의성 중심으로 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성비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탓할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싸고 싼 거 중심으로 제공하는 쪽하고 아니면 브랜드 중심으로 하는 이 양축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부산이 이런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도 국내 홍보비를 더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게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와, 최근에 제가 있는 사하구는 포도주 돌려다 걸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냐 하면은 이해도 하나 드릴게요. 광안리에 한 15년 전에 10만 명이 모여서 우리 e스포츠 막 즐겼어요. 네. 그래서 그때 광안리가 e스포츠의 성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지속이 안 됐냐 하면은요. 예. 왜 안 됐을까 참. 광안리가 수영구거든요. 예. 수영구는 역대 한 번도 구청장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된 적이 없는데. 네. 그 부산의 강남으로 평가받는 전복민이 의원이 하면서 막 이해충돌 엄청 일으킨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뭐냐면 있습니다. 그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계량화되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올해 10만 명이 왔으면 내년에도 10만 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시장은 좀 관심이 있어요. 왜? 당내 경선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정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때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부산이 이제 험지다 보니까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이 너무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밭을 간다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저마다 달라요. 네. 우리가 그냥 밭 간다 그러면 굉장히 박수 쳐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냥 아는 사람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번 선거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김어준 총수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뭐 지인 찾기 하자, 지인 예, 찾기 하자 우리 얘기를 많이 특히 하는데. 영입 인사들과 험지 인사분들 많이 소개도 하고 지인들 찾아하고. 근데 우리가 냉정히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선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선거를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찍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한계가 있는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찍어야 된다라는 거 없이 네. 그냥 영입 인재니까 민주당이니까 저당이 싫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부산의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네. 부산 민주당은 어떠한 대안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이 뼈아픈 대목이에요. 예.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당 전체 네. 위원장 네, 네. 출마를 지금 네. 선언하신 네. 거죠. 네, 네. 그럼 마침 그 비전과 함께 그런 말씀 좀 그렇죠. 해주시죠. 예. 그 제가 이제 부산 광역시당 예. 위원장 선거에 이제 출마하게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소신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가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선 때 여러분들 조금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전체 표차가 한 24만 표 정도 되는데요. 0.7% 24만 표. 근데 지금도 부산의 24만 표. 표차만 1.7배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24만 표보다 예. 한 1.7 40만 표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만 우리가 근접했어도 대선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가정을 막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 가슴 아프다. 지난 그 부산 대선 때 투표율은 40%가 안 됩니다. 아마 38% 정도 예. 될 건데요. 지난 총선 때는 45%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일처럼 하면 45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총선처럼 이재명 후보 당선에서 뛰었다면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산은 지난 아쉬움이 그런 나오고. 얘기 솔직히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예,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여러 군데서 나와요. 반성 좀 실제 해야 돼. 나오고 있어요. 지난 예. 대선 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산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 당선을 위해서. 저도 네. 열심히 열심히 했고. 그런데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 얘기하죠. 예. 낙동강 벨트를 아우르는 공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선 때 이번 총선 때. 이번에도요?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만 당선되고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도 정책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산의 구도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것만은 안 되죠. 네. 그러다 그러면 지지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기도 이게 하니까. 정책과 이제 인물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네.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좀 전에 이런 식의 낙동강 벨트라든지 혹은 서부산 전체를 예. 알리거나 부산 전체를 알리는 게 없었다 이거죠. 야. 그러니까 열심히 개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고요. 네. 그다음에 가령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싱크탱크라는 데가 있죠. 네. 우리가 보시면 민주연구원이라는 데서 있죠. 그래도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부산의 그 역할을 하는 5,6대 연구소는 클로징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 이제는 부산시당 연구소 이름이 5,6도 연구소가 연구소가 있었나요? 있는데 저도 왜 그런지 좀 알아봤더니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이 없는 연구소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데부터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대, 20대, 30대와 연구소. 이번에 이제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에 이제 우리 콜리 당원이 몇 분쯤 될 것 같습니까? 부산 인구가 지금 300만. 320만인가 300만 330만이고 부산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30만
최소 10만 명? 약 1% 수준입니다. 1%.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3만 2천여 명 정도. 아, 당원도 너무 적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당원 그렇죠? 확대 사업 같은 기초적인 예. 것도 잘 안 돼 있었다는 얘기일 그냥 수도 있겠네요. 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경기도 100만 넘잖아요. 예. 광주도 아마 수십만 명. 서울 경기는 진짜 특히 경기도가 당원 정말 많이 이 모았죠. 당비로 보더라도 부산 얼마나 재정이 열악하겠습니까? 아. 그죠? 거기에다가 이른바 걸출한 대통령을 몇 분이나 배출했죠. 그랬었죠,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을 따르는 그분들의 그 대한 어떤 향수 예.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성남 경기는 부산에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어떤 경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거기 동기화 돼 이제 있어요. 하는 예. 게 되는데 부산에 있어서의 성남은 거의 그 이름 자체를 알기 어려운 아. 곳이에요. 그 성남 비하는 아니고요. 그럼요. 팩트 얘기를 이해하죠. 하는 예,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멀리 느끼는 경우는 그럼요. 있으니까 그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님이 이낙연 대표랑 당시에 경선을 할 때 부산의 주류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예, 이낙연 쪽에 많이 가 있었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콤비를 이뤘잖아요. 예, 2인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굴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현상을. 그러니 부산에 있는 선배 정치인들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낙연 대표를 다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등장하면서 부산에서도 이른바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걸 히스토리를 깊게 찾아가면 그분들도 모순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해방 전후의 한국사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냉정히 따져 들어가면 다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에 언제부터 친명이 있었어? 이 얘기에서 부산을 놓고 지금 정치를 이제 함수를 풀자니 이거 뭐 보통 고차원 함수가 정말 아주 아니네. 복잡한 것이죠. 예. 그래서 노통과 문통을 배출한 이 전설적인 도시에서 거기에 기반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나 친명보다는 옛날에 친낙이 더 많았던 분위기도 일부 있었고 예. 요즘에 무섭게 친명이 확산되고 있고 또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예. 부산에서는 정통성 결여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네. 결정적으로 조국이 등장합니다. 아하. 부산 기반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 해강고 출신의 조국 대표. 제가 이제 그 우리 뭐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론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 돼서 네. 서울대 뭐 그래도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교수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서 뭐 김수영 교수도 있고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진보적인 담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이중구 교수입니다. 제가 이중구 교수님 네. 찾아갔었어요. 예. 없다는 거죠. 그 교수님도 명예퇴직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일 난 거 아니고. 물어봤어요. 네. 교수님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한국 사회는 사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우리가 뭐 진보 보수 그러면 진짜 진보당에서 항의하잖아요. 다 보수다라고.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한국에 있어서는 정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부산 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부산 경남이 과거에는 영향권이 컸잖아요. 네. 대구까지 포함하면 이 부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대변되는 이 그룹이 서울 수도권 그룹이랑 경쟁을 했고 네. 이 우리 강주 호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별 정책 때문에 서울대 교수 자체가 되는 게 쉽지 않았다. 예. 그러면 서울대 교수 쪽에 있어서도 상당한 게 영남 쪽 기반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업 쪽도 대부분 영남 그렇죠. 쪽이 많이 그러니까 대구 되셨구나. 경북은 전부 다 국힘으로 갔고 네. 부산도 점점 YS 이후에 보수로 가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주력인 또 이 86 선배들 보면 어쨌든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경향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산 문제로 돌아가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네네. 이 4명 모두 이재명의 정권 교체는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부산시당위원장 네네네, 굉장히 변성환 선생님하고 이재성 위원장님하고 또 누가 나왔어요? 두 분은 네, 또 모르고. 박성현 그리고 최태경 이렇게 네 아, 사람이 나와 그 있습니다. 네 분이네요. 예. 그래서 하나 어쨌든 큰 이제 발전은 좀 이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산시당 전체의 어떤 정책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이재명 대표님 메시지 보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비전을 제시하는 이제 부산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부산이 아주 시급하겠네요. 네. 그럼 추후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7월 27일 날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권리당원 비중이 80%로 높아졌고 네. 대의원 비중이 이제 20%로 낮춰진 거고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저 정당에서 한국의 큰 선거에 선호 투표가 도입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른바 조직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누굴 찍으라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한 명만 사인을 주면 됐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4명의 사인을 줘야 돼.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조직 선거로 이끌어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선호 투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투표라고 하는 1, 2, 거는 3, 4를 다 적어요? 예, 1, 2, 3, 4를 다 적습니다. 아, 그 지역 위원회마다 그게 재량인가요? 이번에 이거는 이제 당원 당규에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3명 정도가 되면은 선호 투표를 하는 식으로 가니까 후보자 많은 경우. 예, 대부분이 아마 이번에 시당 위원장은 선호 투표로 갈 거다. 그래서 이 투표제가 이제 갖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신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안 들어버리잖아요. 내가 일단 1번만 생각하면은.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를 다 적으려면 일단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신인이니까 네. 이재성이 주장하는 바도 좀 듣겠죠. 예. 그래서 몇 등을 줄지를 좀 고민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겠다가 1호 공약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뭐 회사 나오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줄 알았더니 또 하게 생겼어요. 아, 다시 과학기술자의 시절로 아니, 돌아가네요. 근데 이게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예. 지금. 근데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여기는 좀 정치적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아니, 저는 낮습니다. 모바일 정당 시스템, 뭐 당원 주권 시대에서 제일 이제 임팩트 있는 거는 뭐니 해도 후보를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위가 지역위원회 단위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스템 구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비밀 투표가 지켜주는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원들이 1, 2, 3, 4를 누가 적어냈는지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파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성이 기획하는 모바일 정당 시스템 궁금하시죠?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완전히 암호화시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성이 1, 2, 3, 4를 찍었다 그러면 이재성이라 이름 대신에 우리 가령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작위로 이름을 바꿔서 코드화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령 당대표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그런 기록을 다 남겨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권한이 이제 지역 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이슈들 가령 뭐 지역위원장이 우리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네. 또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관행들은 거의 갖고 가거든요. 통째로 들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역위원장이고 또 이번에 시당위원장의 도전도 하지만
사실은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다. 네.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위임받고 떠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표도 좀 정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정부 문제 같은 것도 좀 잘 다뤄야 된다. 네. 반면에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대중정당 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삶의 활력소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늘 얘기했지만 살아가는데 재미를 빼놓을 수 네. 없으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커뮤니티 기능도 좀 강화하고 네. 또 뭐니 해도 신인들이 야 이런 수준이면 나도 도전해도 되겠네 라는 것들을 좀 체감할 정도로 조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직접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구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야, 아무튼 오늘 부산시당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르지만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부산시당이나 민주당 전체에 엄청난 활력이 되시고 네. 위원장님이 나온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죠. 지역 내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제3자들이 볼 때도 위원장님 나온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혁신과 활력이 되고 있어요. 일단 큰 자극이 되고 있어요. 오늘 너무 긴 얘기 지금 벌써 2시간 그러니까 가고 2시간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굉장히 힘드시기 광고할 때문에 데가 없었죠. 광고 시간이 너무 일단 넣을 거고요. 족 같은 말씀이셔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이거 산삼순백 잠깐 드시면서 목 좀 축이시고 아유, 드시자고, 예, 알겠습니다. 2시간을 진짜 저희 드시면서 예. 마무리 인사 준비 좀 해주십시오. 건배? 예. 건배. 건배. 예, 민주당 부산시당 발전을 위하여 예. 부산시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놓는 내려주시고요. 나중에 한 번에 드셔야죠. 아, 대표님. 산삼수육 진짜 아무튼 맛좋다. 오늘 토요일이고 저희가 조금 버퍼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재성 위원장님이 지금 걸어오신 길과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남아요. 사실은 우리도 늘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장면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의대 다닐 때 앞에서 봤던 그 소년의 소년의 집. 집의 그 영상, 그 사진을 나는 영상화해서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생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고향 부산에 내려가서 지역 정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잔잔하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 끝에 지금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시면서 부산시당 위원장에 이제 출마까지 나서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의 길을 이제 앞으로 걸어가실 텐데 네. 오늘 귀한 말씀은 너무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작이 부족합니다만은 네. 예, 끝인사와 함께 좀 못한 말씀 그 좀 질문 해주시죠. 하나가 네, 하시죠. 중요한 질문이 네네네, 들어왔어요. 중요한 질문. 아니 네. 지금도 온라인으로 투표하니까 모바일 정당 아니냐라고 이제 이분 비판이 아니라 네. 그 이재성 위원장이 구현하려고 하는 모바일 정당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차이를 여쭈셨으니까 약간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투표가 가능한 겁니다. 지역당은 아직 그것도 구현이 안 됐군요. 네, 가령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이 가령 부산 사하구에 계신다 그러면 부산 사하구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돼 있었네. 그러게 친보 정당들 옛날 예전에 다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정당이나 뭐. 예. 3인당이나 정의당 예전에 우리가 예. 도와줄 때 보면 그게 다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예. 정말 대중정당으로서 커뮤니티 기능이 갖춰진 걸 만들 겁니다. 네. 내일 이제 제가 다른 일 안 하고 그 기회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 투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연재 말한 건 문자 투표를 뛰어넘는 보안까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게. 예.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신인이 도전을 하려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리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많이 이양이 돼야 될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2의 제3의 이재성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예, 이번에도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민주당이라는 곳이 정치 입문한 6, 7개월 되는 신인도 과감하게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는 네. 이런 오픈마인드의 정당이라는 예.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예. 특히 서울 쪽에서 부산 연고를 좀 숨기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달라.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받아서
신구의 조화로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시당이 전체적인 공약 그리고 정책 수준을 높여 나간다 그러면 다음 시장 선거,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겨서 대선도 이기는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 바뀐다. 이제 부산이 이겨야 대한민국이 되겠네. 바뀌고 예.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또 다시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끝인사 해주시죠. 아니 뭐 오늘은 이재성 위원장님이 워낙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네.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재성 위원장님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철학을 조금 더 우리가 포커싱해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재성 위원장 인생 역정, 특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나. 저기 저 학부모로서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그냥 집요하게 물으시더군요.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당위원장 선거위에 네. 되셔서 오시면 더 좋고, 안 되시더라도 그 좀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경제 현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겠다. 예. 위원장님 부산시장 되시고 네. 부산시당 민주당 그 당원님들 특강을 저희 둘 불러주세요. 네네. 내려가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아니, 좋네요. 저, 예. 특강- 저는 이제 하고. 민생으로 하고 경제로 네, 하시고, 그래서 가서 이제 특강도 그다음에 하고. 또 한번 오셔가지고 예. 정말 대한민국 경제, 부산 경제, 이제 지역 경제, 대한민국 네. 경제 이렇게 두 차원에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네. 계실 때 부산 좀 놀러 가게.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요일인데 예, VPN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예, 방송 널리 고맙습니다. 알려주세요.